안녕하십니까. BGF 리테일 상품본부장 진영호입니다. CBS 업계 동향과 2022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편의점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4사 기준으로 점포수가 45,000개, 총 매출은 25조 8천억, 그리고 금년에 매출 신장률은 약 5.3% 신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역신장을 했지만 올해를 계기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편의점이 20년 기준으로 약 56,000개가 있는데 한국의 편의점 수는 훨씬 상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편의점의 환경과 한국의 소매점의 환경은 좀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매출 역시 한국은 180만 원, 일본은 540만 원으로 약 3배가 높습니다. 따라서 일점 매출 측면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큰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객수도 한국이 일본의 약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아주 높은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편의점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2021년 기준의 어떤 산업의 성장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의 영향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가지고 근접 쇼핑 채널의 기능과 서비스는 무한 확장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와 편의점의 역할의 변화가 돋보였는데요. 현재 1인 가구가 전국에 약 607만 가구가 있고요. 전체 가구 수의 약 30%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 1인 가구의 수는 지속적으로 더 증가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가 주는 의미가 구매 편의성을 중요하는 소비 패턴 외에도 철저히 개인화된 사회 시스템이 접목된다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아울러 이러한 변화가 소비 패턴의 변화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방향성은 이미 예측이 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편의점에 판매하는 상품이 기존의 음료와 간식 등에서 현재는 주류와 HMR, 간편식, 그리고 식재료, 생필품까지도 매출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담배의 매출 구성비는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일반 상품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진이 상대적으로 낮은 담배의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편의점의 수익성은 더 개선될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통시장 내에서 편의점의 유통 주도권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슈 상품 출시를 통해 가지고 전체 유통시장의 이슈를 주도하고 있으며 기존에 판매하지 못했던 상품 외에 새로운 카테고리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편의점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주력 상품군이 점점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빈도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타 채널의 어떤 시장 영역까지도 같이 경쟁을 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커머스를 통해서 공간과 어떤 카테고리의 제약이 있었던 그 한계점을 훨씬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큐커머스를 통해서 고객한테는 더욱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앞으로의 시장은 고객의 시간을 얼마나 줄여주느냐, 고객의 시간을 얼마나 세이브해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주도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잠깐. 특히 2021년에 주목할 만한 카테고리는 단연코 주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 즉 대한민국에 술 마실 수 있는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모든 술은 편의점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편주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주류의 어떤 주도권이 편의점으로 넘어온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편의점이 주류의 구매 채널로서 역할이 강화되었고, 특히 중소제조사와 상생을 통해서 수제 맥주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를 한 해였습니다. 각 편의점 브랜드마다 차별화된 상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였습니다. 전 유통에 통틀어서 올해 최고의 히트 상품은 곰표 맥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맥주가 가장 많이 팔렸던 7월달 예를 들면 약 430만 개가 팔렸는데요. 그 430만 개의 숫자라는 것은 현재 국산 맥주 중에 가장 많이 팔렸던 맥주가 있습니다. 그 맥주보다 약 110만 개를 더 팔았던 숫자고,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대박난 상품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계 약 2천만 개가 팔렸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하나씩 사 드셨을 상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국산 수제 맥주의 확장에 따라 가지고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올해 한 해는 정말 편의점이 국산 수제 맥주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한 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에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비중이 43대 57이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60대 40으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옆에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진열 면적도 많이 바뀌었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국내 산업의 어떤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고 또 협업을 해서 국내 수제 맥주 산업을 아주 육성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국산 수제 맥주의 제2의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주목할 만한 카테고리는 와인입니다. 편의점이 와인의 구매처로서 존재감을 확대하긴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편의점 사업자들이 각자 고유의 전략으로 고유의 와인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특히 당사에서는 쉽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의 컨셉으로 출시를 했고요. 그 가격대에 가장 가성비 좋은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와인은 현재까지 약 40만 개 이상이 판매가 되었고요. 지속적으로 엄1, 엄2, 엄3, 엄4, 엄5까지 출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인이 이렇게 많은 고객들로부터 지지를 받다 보니 편의점 업계가 와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서비스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많은 성장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특화 매장, 그리고 와인을 배달한다든지 와인을 예약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질 높은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편의점 업계가 우리들의 지친 일상 속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퀄리티 좋은 아주 좋은 주류를 구성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편식과 HMR의 성장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편의점은 간편식 HMR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채널로 맛과 품질, 구색, 재미 측면에서 점점 진화 중에 있습니다. HMR 식품이 급성장하게 된 것은 근거리 쇼핑 채널을 선호하는 고객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아래 도표와 같이 코로나가 가정 간편식을 구매하는 빈도수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또 되었습니다. 더욱 가속화시켰고요. 이에 이제 편의점 업계에서는 브랜드 콜라보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상품들을 많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등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식품과 관련된 업계들은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F라고 불리는 간편식의 맛과 품질 등이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재료에서부터 생산, 거기에 들어가는 토핑의 양, 토핑의 질까지 다 개선을 했고요. 생산 공정까지 바꿔서
모든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간편식의 부정적인, 빈약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CU를 방문하셔가지고 간편식 한번 드셔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바뀐 간편식의 품질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밀키트와 HMR 상품도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었고요. 특히 이 카테고리는 더더욱 많이 성장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올 한 해는 컨텐츠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의 주력 고객층인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시대 흐름에 최적화된 채널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노력들이 많았습니다. 인기 유튜브에 방송에 출연을 해서 아주 재미있게 상품 홍보를 한다든지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과 새로운 어떤 개념들을 도출을 하였고요. 특히 그 편의점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판매 방법을 확장했는데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판매 형태도 개발하는 한 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TV 방송에도 다양하게 출연을 해서 TV 방송에 나간 어떤 그 방송 콘텐츠가 상품과 연계되는 새로운 영역의 상품 전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새로운 판매 형태와 커뮤니케이션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9년부터 편의점 유통시장 내에 편의점의 그 MS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었고 오늘 확인을 했는데요. 편의점이 오프라인 유통에서 MS가 가장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약 33%의 비중이 있었습니다. 예, 확실히 오프라인 시장 내에서는 그 시장의 무게 중심이 편의점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2022년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유통시장 내 편의점 중심의 성장은 지속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고요.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복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자들이 노력을 할 걸로 예상이 들고요. 편의점 중심의 편세권 소비 트렌드는 확장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유동성 위기,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등등 부정적 전망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기술적 측면에서도 위드 코로나 시대와 함께 과연 고객들의 생활 패턴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소비 심리는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이며 어떤 패턴으로 바뀔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서도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더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동업계 내에서, 편의점 업계 내에서도 이큐커머스의 역량이 더 강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진출에 대한 어떤 니즈도 더 가속화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의 다양한 포맷과 전문점 매장의 어떤 시도도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의 영역과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간편식과 HMR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Z 세대들을 타겟으로 한 트렌디한 상품도 아주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활동들이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편의점들의 활동들이 전체 유통시장의 어떤 그 주도권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트렌드를 다음과 같이 좀 전망을 했습니다. 편의점 중심의 소비 생활과 재미와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가치 소비를 경험하는 편슈머의 시대가 더 본격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즉시 제공하는 채널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새로운 상품과 재미, 스토리를 담은 상품 콘텐츠와 서비스로 편의점의 어떤 그 플랫폼 기능이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 콜라보와 재미있는 스토리를 강화한 상품들이 되게 많이 출시될 계획이고요. 고객이 상상하는 예상하는 기대 이상의 상품으로 아마 다가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영역도 기존의 상품만 파는 곳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까지 이종 콜라보까지 확대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상의 현실에 대해서도 그 사이버 공간에서도 매장이 진출하고 우리의 어떤 상상을 더 키우는 그런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신규수를 접목한 무인 매장이라든지 배달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도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넘어서 새로움과 트렌드, 혁신을 제공하는 장소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도 몇 번이고 가고 싶은 그런 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간편함을 넘어서 요리 수준 이상의 어떤 맛과 건강을 추구하는 간편식 컨셉으로 팬키트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약과 1인 가구의 증가,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으로 신선한 간편식을 판매하는 채널의 기능이 강화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재료, 영양성분, 건강, 친환경적인 요소가 상품 선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삶의 가치를 증진하는 건강한 소비 테마를 전개해 나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체육, 난알코올, 난데이리, 아이스크림, 그리고 프로틴과 영양학적으로 밸런스가 갖춰진 간편식들, 그리고 저당, 저칼로리 등 다양한 건강한 테마를 가지고 고객에게 다가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몸에는 좋지만 이 편리함은 기본입니다. 맛과 품질이 더욱 강조돼야 되고요. 맛과 품질이 좋다고 해서 가격이 또 엄청나게 비싸지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과 편의, 가성비를 철저하게 갖춘 HMR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편의점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욱더 스마트해지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능성과 성분, 맛, 더욱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요.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상품들이 출시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치 소비, 개념 소비를 주도하는 사회적 역할을 그 편의점이 주도한다는 취지에서 편소비 운동이 확대 전개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따뜻하고 이롭게 하는 편의점 브랜드가 업계를 주도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적인 목적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상품과 서비스를 실천할 때 유통회사의 선한 영향력이 확대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한다든지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한다든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해서 편의점이 트렌드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이 더욱 강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CU에서는 친환경 봉투를 업계 최초로 런칭을 했고 이러한 활동들이 동업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 유통업계로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울러 무라벨 생수도 업계 최초로 런칭을 하였는데 이러한 어떤 선한 영향력이 동업계와 유통업계 전체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향후에는 그 편의점들이 더욱더 세상을 깨끗하고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신뢰와 안심을 파는 그런 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편의점을 이용할수록 돈을 번다는 의미로 재테크가 아닌 펜테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펜테크의 기능이 더욱더 확대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 소구형 생필품의 구매처로서 역할을 더 많이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행사 상품의 어떤 범위와 그 강도를 더 확대할 거고요.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PB 상품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재료와 1차 식품의 주력 구매 채널이 편의점으로 전이되는 채널 컨버전 현상도 있을 걸로 판단이 들고요.
각 편의점 사업자들마다 PB 상품을 시그니처 상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전 세계에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을 굳이 해외에 가거나 직구하지 않아도 집 앞 편의점에서 살 수 있도록 글로벌 소싱 상품도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산업 간 그리고 업종 간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속도는 더욱더 가속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유통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업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제휴를 통해서 영역을 무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편먹고 오징어 게임하기라는 테마로 유통업계가 서로 편먹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제휴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더욱더 가속화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가장 빠르게 서비스하는 사업자가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경쟁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편의점이 해외 수출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편유행이 실현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류가 뜨겁습니다. 편의점이 한국형 유통 포맷과 상품과 콘텐츠로 한류를 주도하고 있고 현재 진출 국가도 확대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쌓은 이 노하우를 편의점을 통해서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속에는 상품과 문화, K 플랫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펜텐츠라고 표현되는 이런 어떤 상품과 문화, 기술과 디지털로 접목된 한국의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펜 유통을 수출하고 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 2022년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불확실성이 많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2022년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떤 사업의 기본기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있고요. 최신 트렌드를 즐기고 스폰지처럼 잘 받아들이는 MD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빠른 조직의 속도가 있기에 편의점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실수록 트렌디하고 엣지 있는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개념 있는 소비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CU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2년 편의로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